이 영상은 환경부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는 대체 미세먼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또 어떠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실생활에 관련된 미세먼지에 관한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후기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기관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관련 내용들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한국국립환경과학원이랑 나사랑 이제 공동 연구해서 이제 발표한 자료고요. 그 2016년 5월에서 6월까지 이제 2달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국내 영향이 52%, 국외 영향이 48%. 그 중에서 중국이 이제 34%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중일 3국이 2017년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국내 영향이 51%,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한 3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치랑 좀 괴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 날씨를 보면 3만4온이라고 해서 3일은 추운 날씨, 그리고 4일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기단의 활동 때문인데, 이 기단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3일 동안은 한반도 내 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경험적으로 유독 이 반복되는 3일간 황사나 미세먼지를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4만3이라고도 했었죠. 그 언론에서도 이제 그 3일이 춥고 4일은 미세먼지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가 추운 시절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게 대부분의 경우가 맞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적고 거기 이제 뭐 인구 밀집도라든가 산업시설 고려를 했을 때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라는 건 사실 사례마다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번 겨울이 역대 겨울 중에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는데 이번 겨울이 또 최근 중에 가장 더운 따뜻했던 겨울이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단이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그 중국 영향이 높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고요. 최대로 높을 때는 한 82%까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에. 그러네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염원의 분포가 적고 청정한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기단의 영향이 커질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날씨가 좋았던 건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니었네요. 그럼에도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는 지표, 그러니까 국내 영향이 국외 영향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나사랑 한중일 3국의 그 공통으로 만든 용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연평균 1년 내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 고농도가 왔을 때 사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때의 기여율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한 절반 정도 국내 기여율이,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가 왔을 때는 사례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겪는 뿌연 하늘 속 미세먼지는 중국 대륙 등지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와 같은 국외 요인이 매우 강할 때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이다 보니 국외 요인이 절대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연 평균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고려해보면 그 효과가 상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국내 효과의 비율이 높아져 그 수준이 비슷해지는 것으로서 이해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라는 것 자체는 그 체내에 흡수가 돼서 누적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 가장 큰 대표적인 위해성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세먼지를 고농도 상황에서 우리한테 흡수하는 것도 인체에 위해하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 적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잘 중요하거든요. 국민의 체감도는 고농도가 오는 이벤트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정책도 줄여야 되는 게 맞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서 대기질을 결정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소스는 어디일까요? 이에 대해 널리 퍼진 이야기로는 고등어 조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정말 유효한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에 관해 상당히 회의적인지라 관련하여 팩트 체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게 한 4년 전이었을 겁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실내에서 이제 고등어 구이 등
조리를 하게 되면 네. 그 미세먼지 많이 발생하니 환기를 많이 하시라 홍보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게 조금은 와전 내지는 비화가 되어서 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고노건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저희로서 억울하죠. 환경부 그쵸.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그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생각하는 그 농도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실내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농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내는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배출원이라도 있으면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이 되면서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뭔가 순환 구조가 없으면 미세먼지는 약간 네. 쌓이는 게 맞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담배를 피워도 집안에서 피우면 금방 이 연기가 차고 네. 밖에서 피우면 퍼지는 것처럼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 조리 활동을 하면은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거의 1000 가까운 수치까지도 올라간다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내 공간 상에서 미세먼지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조리 활동에 관한 권고사항이 와전되어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오해가 있었네요. 그런데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문득 궁금해진 것이 이 미세먼지의 발생원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인체 영향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에 관해서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원에 따라서 네. 달라요. 다릅니다. 경유차에서 나오느냐, 네. 석탄 발전에서 나오느냐, 조리 과정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자연적인 연소 과정, 네. 숲에서도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입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사실은 다 미세먼지 범죄에 포함되는 거고, 네. 유해성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하자면 그게 또 각각의 배출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배출원에 따라서 위해성을 좀 나누기도 하나요? 관련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저희가 정책적으로 위해성을 좀 고려하기는 하지만 그걸 네.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대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어디일까요? 저희 이제 국내 배출원 사진인데요. 이게 그래프인데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 네. 발전, 수송, 생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들여다보게 되면 발전은 이제 석탄의 활용이 많이 있고요. 수송 같은 경우는 결국 휘발유나 경유의 활용이 되는 것이고 네. 산업 같은 경우도 산업 공정에서 쓰이게 되는 여러 연소 과정에서 네. 다 이제 석탄이라든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가장 기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화석 에너지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구조 비율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내에도 산업, 수송, 생활, 발전 이런 부분에서 각 부분에서 이제 배출된 미세먼지가 기류를 타고 넘어오거나 네. 국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결국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온실효과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줄이는 것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득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의 수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 추이가 궁금해졌습니다. 2001년부터 이제 서울에서 측정한 자료인데요. 이게 그 과거에는 이제 연속적으로 측정한 사례는 없고 그냥 이벤트별로 해서 그 80년대, 90년대 연구자 차원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은 네. 평균 농도가 100이 넘는 사례들도 많이 관측이 됐거든요. 100이 넘는 사례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 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명 과거가 오늘날보다 훨씬 대기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왜 비교적 최근에 미세먼지는 이슈가 된 것일까요? 저희가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학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네. 2013년도에 WHO에서 네.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때가 이 시점이군요. 2013년. 예, 13년이고요. 2014년, 15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예보를 하면서 보다 더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교님,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미세먼지가 감소한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지금 눈에 띄게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거의 한 10년 사이에 2001년부터 11년 사이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네. 이게 뭔가 있었나요, 이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대기 환경 정책도
30년 정도는 이제 대기 정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에 지금 다 천연가스 버스 많이 보시죠? 아, 네. 그 도심에서. 근데 원래는 그게 예전에 다 그 오래된 노후 경유 버스라든가 이런 그렇군요. 차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난방 측면에서 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석탄을 네. 떼는 경우가 도심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 연료전환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네. 기타 다른 연료로 전환을 하면서 훨씬 더 오염물질도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로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생산 시설을 갖췄지만 네. 그 환경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느슨한 기준, 좀 시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썼는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많이 제고가 되면서 기업에서 배출도 많이 줄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여러 사항들에 의해 미세먼지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황사도 미세먼지의 범주 안에 포함될까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의 정의를 말씀드릴 때 입자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황사는 훨씬 큰가요? 황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크기가. 그렇군요. 예, 한 저희가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이제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을 초미세먼지라고 했는데, 네. 황사 같은 경우는 입자가 대략 한 5에서 8 정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이 좀 다르죠. 사막이라든가 광물성이나 이런 입자들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봄철에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황사가 오게 되면은 미세먼지 농도는 높은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황사가 들어왔을 때요? 네, 딱 그 사이에 들어간 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미세먼지는 경보가 뜨는데 초미세먼지는 안 뜨는. 좀 막 이럴 때도 있고. 네, 그게 꼭 그 딱 입자 크기가 레인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들어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상당히 좋아진 것을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 대기환경정책과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까요? 있다면 얼만큼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래 들어서 네. 맑은 날에 서울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전년도 대비 한 26% 정도 농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배출 측면에서 보면 올해 좋아진 미세먼지 상황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강화된 대책들을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산업 쪽인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석탄 발전소가 60기가 있는데 네. 최대 28기까지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 3월에 저희가 미세먼지 워낙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번 12월부터 3월은 어떻게든 미세먼지를 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걸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했고요. 계절관리제요? 예, 이제 석탄 발전을 최대 28기까지 끄는 그런 가동 중단 대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기간만큼은 불법 배출을 보다 엄격하게 감시를 하자라고 해서 드론이라든가 이동 측정 차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중적인 감시를 했고요. 드론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군요. 네. 이게 드론에 이렇게 측정기 달아서 이렇게 띄우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도 재밌네요. 하고 포집해서 와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28기라고 했죠. 네. 석탄 발전소. 근데 네. 그거 가동 중지하면 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것도 해결이 됐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기간에 석탄 발전 추가 감축으로 인한 그 부족한 전력분에 대해서는 LNG 발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LNG 발전소 가동률이 평상시에 높지 않기 때문에 석탄 발전을 가동을 떨어뜨릴 만큼 LNG 발전을 높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다행히 유가가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그로 인한 비용 보전이나 이런 문제도 상대적으로 좀 나았던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분석이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9배 정도, 동일 전력 생산의 한 9배까지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군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선박에 대한 그 연료 기준도 강화되고 사실- 선박이 네. 중유를 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자동차보다 황 함유량이 한 3,000배까지 높거든요. 그 기준을 한 7배까지 강화를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고요. 네. 사실 이런 대책들을 쭉 열거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 한 170개 정도 과제가 되는데 170개요. 예, 사실은 더 큰 것이 기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상 예, 요인이요? 올해는 굉장히 기상 패턴이 좀 특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맞아요. 올해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온도 자체도 좀 높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난방 사용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산업 활동도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수해 피해로 안타깝습니다만 그 강수량이 또 많았고 강우 너무 일수도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미세먼지가 좀 떨어지는 그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람의 방향도 보통은 이제 그 겨울철부터 봄까지 서풍 계열이 좀 우세한 게 우리나라 그 지리적인 특성인데 봄에서 여름까지 서풍 계열이요? 예. 그때 이제 기압 배치나 이런 것들이 예년과 좀 달라서 네. 바람의 방향도 서풍 우세이긴 하지만 서풍이 훨씬 더 예년에 비해서 좀 적게 불었다. 아, 예. 중국 쪽이요? 예, 중국을 비롯한 저희가 이제 중국, 몽골, 러시아 막 이런 그 쪽에서 유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서풍이 네. 불면 그쪽에서 유입이 되는 게 클 텐데. 미세먼지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하죠. 아, 그렇군요. 서풍이 불어오면. 네. 근데 그 네. 서풍이 예년보다 좀 덜한. 네. 기상 패턴이 좀 올해는 유례 없이 좀 특이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영향.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저희가 한중일 삼국 간에도 지금 사실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정량적으로 발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의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걸 네. 과학적으로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코로나19의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사회 활동의 감소, 줄어드는. 예,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 배출을 좀 줄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3월에 특히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에 네. 그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농도가 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가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삼국 모두 코로나19의 영향이 몇 %다, 얼마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현재 시점이고요. 교통량은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한 달 전 기준으로 봤을 때 9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량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같은 경우도 대형 사업장에는 저희가 실시간 측정기를 달아놓거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을 보면 어차피 계속 대형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배출은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특별히 분리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 산업 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대형 사업장을 제외한 이제 좀 중소규모 사업장, 네. 일종의 하청업체나 이런 곳에서는 경기에 타격을 좀 입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배출은 좀 줄지 않았을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관한 영향을 수치화할 순 없지만 결국 미세먼지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요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정책 협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기상적으로 정말 유례없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기상이 만약에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상이 나빠지면요? 네. 정책 효과고 코로나19고 상관없이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언제든지 그 잿빛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기상을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 배출 감축과 네. 그래서 국민분들의 참여, 그다음에 이제 한중 협력, 그리고 비롯한 이제 동북아 지역의 영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저희로서는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와 같은 푸른 하늘을 좀 더 국민들께 빠르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일상적인 궁금증과 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이슈에 관해서는 관련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미세먼지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만큼 우리의 건강에 분명한 위협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또 이에 대한 대부분의 발생원은 화석연료라는 것 또한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국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 그리고 대처한다면 비록 오늘날 특이적인 상황에 의해 누리고 있는 이 청정한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초입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환경부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제작 지원, 그리고 촬영 및 자문에 협조해주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에게도, 또 인터뷰에 응해주신 신영수 기술 서기관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흥미와 상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그리고 처음 오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후원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의 운영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속 크레딧을 증정되며 멤버십 커뮤니티 및 영상 제작 비하인드 영상 등을 볼 수 있는 소소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